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직접 대답한 영어가 어려워진 시기 중 무려 3위가 초3이라는 사실을요. 그만큼 아이들 사이에서의 학습 격차가 크고 또 제대로 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사실은 이때부터 아이들이 갖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3, 4학년 시기 피해야 할 자주 보이는 잘못된 영어 학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풍 흰남노가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하고 있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 제주 사는 권태용 소장입니다. 추석 직전에 매우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농민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큰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초등 3, 4학년 시기 잘못된 영어 학습 첫 번째입니다. 바로 리딩과 연결되지 않는 리스닝입니다. 모든 언어의 습득은 리스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흘려듣기로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 흘려듣기가 초등 3, 4학년까지 되어서도 발전이 없이 제자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의 정체기가 오기도 하죠. 핵심은 리스닝이 리딩과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는 듣기 활동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어 소리에 귀가 트이는 시기를 지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연습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텍스트가 없는 듣기만 해왔다면 이제부터 눈으로도 보면서 하는 듣기로 조금씩 그 비율을 전환해 주셔야 합니다. 리스닝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영어 리딩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또한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리와 분리된 영어입니다. 초등 3, 4학년은 영어 리딩의 골든타임이죠. 그래서 리딩 활동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이때 많이 벌어지는 실수 중 하나가 그러다 보니 리스닝에 점점 소홀해진다는 점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리스닝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초 3, 4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 시기죠. 따로 리스닝 시간을 여유롭게 내기 어렵다면 지금 읽고 있는 리딩 텍스트를 음원으로 꼭꼭 챙겨 듣고 단어 공부도 리스닝 파일로 항상 같이 들으면서 공부하는 등 다른 영역 공부와 연계해서 리스닝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영어 공부 시간이 늘지 않고 고정된 경우입니다. 모든 영어 실력 정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인데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비례해서 늘려줘야 합니다. 특히 초 3, 4 때는 초 1, 2 때보다 매일 학습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늘려줘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8, 90분 정도나 또 그 이상이 되어야 하죠. 교과서 공부도 해야 되고 리딩에 들여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 6학년을 대비하여 매일 학습 시간과 역량을 늘려줘야 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죠. 아이의 영어 진도와 실력이 정체되어 있다면 과연 작년에 비해 우리 아이 영어 집중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체크해 보세요.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단어 어휘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리딩 텍스트에서 모르는 단어를 골라서 하든 단어장으로 하든 어떤 시기라도 영단어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3학년입니다. 많이 읽어서 늘 수 있는 어휘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죠. 또한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도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휘 공부를 아이가 거부해서 미뤄두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영어 리딩을 잘 해오던 아이도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글밥이 많아지고 문장도 조금씩 길어지고
내용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리딩 텍스트를 어휘력이 받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3부터 주제별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세요. 아이 눈높이에 맞게 쉬운 교재로 하루에 한두 개씩만 부담 없이 시작한다면 누구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다그치거나 서두르지는 마세요. 5번째입니다. 한글 책 읽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영어에 집중한다고, 영어 책만 열심히 읽는다고 영어가 생각만큼 성장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 속에서 영어의 노출 및 습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모국어의 받침이 영어 성장으로 직결되는 시기가 바로 초3, 4입니다. 국어 어휘로도 이해 못하는 단어를 영어로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책 많이 읽혀주시고 국어 어휘도 많이 챙겨주실수록 영어의 근본이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초등 3학년과 4학년은 영어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춘기도 슬슬 오기 시작하고 또 전반적으로 공부해야 할 분량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흔들다리를 건너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실수에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초등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학년은 5학년이지만 4학년 수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초5, 6은 물론 중고 수학 전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별 특징 없이 지나가는 학년이라고도 하는 초4의 수학은 사실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데요. 진도가 빠른 초3, 초4, 그리고 조금 늦은 5학년 학부모님들 초4 수학을 정확히 알고 초4 때 꼭 해야 할 수학 공부 제대로 챙겨주셔서 이 기회에 우리 아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주단쌤입니다. 초등 수학에는 각 학년의 중요 포인트를 설명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1, 숫자 세기, 수학적 관찰. 초2, 곱셈 구구, 덧셈과 뺄셈의 완성. 초3, 분수, 자유자재의 사칙 연산. 초4, 도형의 기초, 규칙 연습. 초5, 분수가 전부, 입체 도형. 초6, 비와 비율, 중일 수학. 이렇게 말이죠. 이 중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학년 수학인데요. 1, 2학년의 수학과 친해지기, 수학에 흥미 갖기, 실생활의 수학과의 관계 경험하기 등에서 벗어나 초4는 초3 때 한 차례 수학의 추상성을 본격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3, 교과 수학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기, 1차 난이도 점프와 같은 예방주사를 맞은 학년이기 때문에 혹자는 3학년, 5학년에 끼인 학년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도 3학년 이후 많아지는 교과의 수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정신없는 3학년 한 해를 보충하는 학년으로 4학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4학년 수학이 이후 5, 6학년 또는 중고등 수학의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초4 때 배우는 단원을 말씀드려 보자면 큰 수, 각도, 곱셈과 나눗셈, 평면 도형의 이동, 막대 그래프, 규칙 찾기 여기까지가 1학기고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삼각형, 소수의 덧셈과 뺄셈, 사각형, 꺾은 선 그래프, 다각형 이렇게 총 12개 단원입니다. 영역으로 구분해 보자면 총 12개의 단원 중에서 5개가 도형 관련 단원이고요. 측정과 규칙성 단원이 1개씩, 자료와 가능성 단원이 2개, 나머지는 수와 연산 단원입니다. 도형 단원이 많기도 하지만 타 단원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여겨지고 또 아이들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단원들 중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3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면 도형의 이동입니다. 5학년 때 배우는 합동과 대칭의 기초이고 중등 기하는 물론 고등에서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도형의 방정식과 관련이 깊은 단원이죠. 그리고 실제로 초3까지 도형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던 아이들도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만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은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평면 도형을 뒤집고 돌리는 단계에서 공간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이나 엄마가 지친다고 해도 이 단원 그냥 저냥 보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등이 되어서 기하 문제 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안 되는 아이는 다른 단원 공부 시간을 최대 3배 정도를 들여서라도 꼭 제대로 하고 가셔야 합니다. 미취학부터 가베, 레고, 맥포머스, 소머큐브 등을 가지고 놀면서 조작 경험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2차원 종이 위에 그려진 도형의 이동을 잘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때 비싼 교구를 새로 사서 활용하게 하는 등의 거창한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2가지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직접 오려서 아이가 머릿속에 그 도형의 이동을 눈 감고도 그려볼 수 있게 많이 보고 또 실제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직접 해보게 하세요. 전교 1등하는 제 중2 제자도 이해가 안 가는 도형은 직접 눈으로 보려고 종이 접고 풀 붙이는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공작이 시시하다고 여길 나이가 아닌가 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하세요. 이때 정말 아이들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눈에 익은 도형을 실제 2차원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실제 문제들을 보면서도 적응하면서 풀려보셔야 합니다. 매번 종이 접고 풀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작 연습은 결국에는 머릿속으로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일 뿐입니다. 연습을 통해 우리 아이만의 머릿속 공간에 입체라는 개념을 심어주세요.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단원은 규칙 찾기 단원입니다. 2학년 때 규칙 찾기는 가볍고 재미있게 배우고 넘어갔었던 그런 단원인데요. 4학년 때 만나는 이 규칙 찾기 단원은 본격적인 수학이라는 옷을 입고 수, 도형, 계산식에서 규칙을 찾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 단원은 5학년 때 배우는 규칙과 대응, 6학년 때 배우는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거쳐 함수의 기초가 되는데요. 함수는 중등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단원이자 중등 때까지도 이 함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고등수학 전부를 포기해야 할 만큼 고등수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고2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1의 수열 단원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단원이죠. 초등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했었던 아이들은 그 연장선상으로 이 단원을 재미있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이 규칙 찾기 문제가 시험에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이때마다 반드시 규칙은 있다라는 문제의 설명에 따라서 노가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다 그려보고 다 써보면 어떻게든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가 돼서 그 학년이 돼서 다 그리고 다 쓰면서 문제를 풀게끔 지도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자연이나 현상 속 불규칙해 보이는 것들 중에서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이 수학자들의 업적 중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규칙 찾기는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은 주변의 다양한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보는 것으로 가볍게 연습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규칙 단원을 굉장히 즐거워한다면 1031 문제집 아시죠? C가 보통 규칙과 논리 파트인데요. 이 문제들을 아주 적은 분량씩이라도 재미있게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규칙과 논리를 따져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추론 능력이 키워지고 수학적 흥미, 도전 의식까지 생기는 건 덤일 테니까요. 세 번째는 도형 단원들입니다. 앞서 말한 평면 도형의 이동을 제외하고 특히 4학년 때는 측정 영역과 공유하는 단원인 각도,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단원들은 아이가 수학 용어를 잘 알고 관련 개념을 잘 이해하면 중등 기하까지 깊이 있는 영역 선행이 가능한 단원들이기도 합니다. 3학년 때 배우는 원까지 함께 엮어서 평면 도형들의 정의와 성질, 관련 문제들을 익숙하도록 연습하는 중요 학년으로 이 4학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수학사전, 개념서 등을 기반으로 초 3, 4에 배우는 모든 도형의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조금 어릴 때 하던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도형 카드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백지 테스트를 여러 번 실행해서 백테스트 사용법은 이 위카드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평면 도형들을 하나의 종이 위에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 그냥 개념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형 문제들을 가능하면 익숙하도록 많이 풀려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은데요. 보통 연사 문제집은 초 6학년 때까지 하면 좋아요. 사고량은 저학년 때 주로 하세요. 이런 종류의 조언을 도형에서도 해드리자면 도형 문제집은 4학년 때 집중적으로 그리고 단계를 높여서 아이가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중등 2학기 수업들이 엄청 쉬워질 거예요. 도형은 초4에 집중 학습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중등에서 꽉 잡아야 하는 기하, 초등 4학년 수학이 그 기초라는 거 명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초4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안 중요한 학년이 어디 있고 또 각 학년마다 모두 포인트, 즉 집중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4학년 수학은 상대적으로 너무 그냥저냥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초4 새학기 지내하고 계신 초3맘 여러분, 그리고 조금 빠른 선행으로 초4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아래 학년들, 조금 늦은 5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단원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아이들 초등 수학이 조금이라도 쉽고 또 가능하면 많이 남겨서 중등으로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평생 성적이 초등 4학년 때 결정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게다가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라져서 4학년은 사춘기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초4, 정말 그렇게 중요한 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주단쌤입니다. 제가 예전에 4학년 수학이 무너지면 중고등 수학은 포기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 카드를 봐주세요. 그때 제 영상의 핵심은 초3, 초5의 중요성에 비해서 덜 주목받는 초4 수학을 재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더해 수학 과목 외 학습 습관까지 초4 시기의 중요성과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초4는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저, 중, 고학년으로 나눌 때도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보통 초등학년군은 1, 2, 3, 4, 5, 6학년군으로 묶어서 분류하는데요. 같은 학년군 안에서도 윗학년은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여 학습합니다. 즉 3학년 때 처음 배우는 새로운 과목들, 영어, 사회, 과학 등과 개념들을 좀 더 심화하여 학습하는 시기가 초4이죠. 수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고요. 국어와 영어는 3학년에 비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글의 종류도 확대됩니다. 사회과학은 다루는 용어의 난이도가 상승하죠. 초3까지는 낯설어도 어려워도 어찌어찌 그냥 버텨오던 것들이 학년군에서 아래 학년이기 때문에 도입 수준이었던 그런 것들이 4학년이 되면 실제적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급격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과 내용을 지도하시던 학부모님들이 초등 공부가 마냥 쉽지만은 않구나를 처음 느끼는 때가 초4입니다.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도 바로 이 초4 시기입니다. 이래서 3학년에 비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가진 초4 과정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들 간의 편차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발견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발표를 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크게 줄어들고요.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하지 않으려는 심리도 더욱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편차가 있어도 조금만 보충하면 따라잡을 수 있던 것들이 기초 개념의 유무, 집중력, 이해력, 문해력과 같은 개인적인 편차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피하게 되는 거죠. 또 일부 마음 급한 학부모님들의 비교의 말이 아이들의 생각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초4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도하셨던 것에 더해서 좀 더 면밀히 아이의 심리 상태도 살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대로 두면 학교에서는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친구와 비교해가며 못하는 건 피하고 쓸데없는 이유들을 붙여가면서 어떻게든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잘 풀다가도 문제집이 이상해. 학원을 잘 다니다가도 선생님이 별로야. 등 엄마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하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죠. 사춘기니까 라는 이해와 공감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등의 쓸모가 없는 감정적 충돌을 피하려는 것도 때로는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 시기에 아이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라도 나를 이해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요청에 귀 기울이는
어른에게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엽니다.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초4라면 아이의 마음속 부모의 모습이 저렇게 자리 잡도록 지금부터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요.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라면 일단은 공감하고 이해하는 노력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팁들은 다양한 영상 내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춘기 전후의 초4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초4 때 아이들 간의 편차가 드러나는 것은 기초 개념의 유무, 집중력, 이해력, 문해력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하나라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전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보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초4 때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 1에서 4학년 때까지 각 과목의 기초를 다져라. 4학년 1학기부터는 조금씩 지난 1에서 3학년 과정은 물론 지금 배우는 내용 중에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구멍은 없는지 그 구멍을 메우는 시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직은 내용이 5, 6학년의 시기만큼 어려운 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4인데 초1에서 초3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초4 교과 내용을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원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적하여 다시 복습하고 오는 방법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각 과목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묻고 답하는 형태로 구멍을 찾아보시는 거고요. 각 학년 초에 진단평가를 대비하는 얇은 문제집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집들 중에 바로 직전 학년의 문제집을 통해서 구멍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핵심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을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라면 연산 속도가 부족한 아이에게 연산 연습에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는 마지막 여유로운 시기가 바로 초4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4 때 꼭 해야 할 일 두 번째, 공부력을 하나씩 만들어라. 공부력은 집중력, 이해력, 문해력 등 공부를 잘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이죠. 하지만 아직 초4인데도 이것들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훈련하기 늦은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5, 6학년 때는 기초 다지랴, 공부력 쌓으랴, 중등 준비하랴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빼기 5에서 10분 정도를 별 노력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쪼개서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서 30분 집중이 최대치인 아이라면 20분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20분 수학 문제집 2장 풀기, 10분 쉬고 또 20분 영어 단어 외우기 이런 식으로요. 물론 과목을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플러스 5분씩만 하도록 또 훈련. 이렇게 조금씩 늘려갑니다. 이해력과 문해력은 이런 습관적인 훈련보다는 어휘학습, 독서 훈련을 통해 늘려가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권태용 소장님의 책 초등 국영수 문해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느 하나라도 드래곤볼 구슬 모으듯이 아이의 공부력을 하나씩 아이의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시작해 주세요. 물론 초4 때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훈련의 시작이 사춘기 아이에게도 공부하다가 막힐 때 스스로 길을 찾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니까요. 공부력 쌓기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4 때 꼭 해야 할 일 세 번째, 자기주도 학습 연습을 시작해라. 4학년 정도 되면 아이는 자이든 타이든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해본 시기이고 또 자신의 생각을 어느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부모와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양이 너무 방대해져서 손쓸 도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시간, 환경, 상황 등 어떨 때 공부가 잘 되니? 공부하기 싫다면 넌 무엇을 하고 싶니?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래도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푸는 것 등 공부하는 것이 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3, 4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들을 1시간으로 팍 줄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일단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부모님도 등가 교환으로 무언가 아이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너의 의견을 들어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정해 줬으니까 너도 엄마의 요구를 하나만 들어주면 좋겠다. 그 요구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정해진 시간만큼만 게임을 한다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가족 모두 책을 읽는데 너도 그 시간에 함께 책을 읽기로 한다거나, 하루 영어 단어 10개 정도를 외운다거나, 수학 문제집을 4페이지 푼다거나 등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의 습관 만들기를 슬쩍 조건으로 끼워 넣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아이가 약속한 시간 동안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아무리 늦어도 초5까지는 자기주도를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주도는 엄마 주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초4는 완벽한 자기주도를 하기에 아이별로 아직 이른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한두 과목만이라도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이에게 의견을 묻고 아이의 의사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는 여유를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그 계획의 결과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학기 중에 문제집 한 권도 끝내지 못했다거나 또는 학교에서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거나 숙제도 제대로 못해 간다거나 이런 결과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행하는 과정은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초등은 그냥 아이가 하겠다는 대로 놔두고 지켜보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아이가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도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절대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이것도 하자 라는 제안을 하지 마세요. 그럼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퇴색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한 계획들이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 그 자체, 공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데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